여러분들 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아주 오랜 진동 끝에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번 협정을 보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천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우크라이나의 이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 협정 체결은요, 단순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표면상으로는 세계 평화를 가장한 협상,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듯 보였던 우크라이나와의 이 자원 협력, 사실은 미국이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이 관세를 전방위로 요구하면서도 미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판을 뒤에서 받쳐준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히토류 협정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광물 협정 체결 뒤에 숨은 미국의 진실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방송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최고의 협상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이번 우크라이나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히토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히토류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와 이 전기차, 심지어 군사 무기까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스마트 속에 들어가는 자석, 전기자동차의 모터, 풍력 발전기,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유도 장치, 심지어 이 MRI와 위성까지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토류는 많지 않고요. 정제하기도 어렵고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는 21세기의 석유 또는 이 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은 바로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은 사실상 중국에 의존해서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미중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히토류 없는 미국은 곧 무기와 이 첨단 기술 없는 그런 미국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면요, 미국은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상도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의 관세 145%를 때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배짱을 가진 그런 사나이였죠.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큰 소리를 치면서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결렬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전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모든 지원을 철수하고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라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배팅을 했었죠. 사실 히토류가 절실히 필요했으면서도 말이죠. 자, 우크라이나는요, 유럽에서 아주 손꼽히는 자원 대국입니다. EU가 지정한 이 전략 광물 30종 중에서 21종을 갖고 있고요. 특히 리튬, 티타늄, 히토류 등은 반도체, 전기차, 이 방산 산업에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하게 아주 설전을 벌이던 그 회담, 아마도 자신이 가진 패가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미국이 갖지 못한 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 중에 40%가 이런 전략적인 이 광물 매장 지역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자원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지정학의 핵심입니다. 초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절반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건 국가를 파는 일이라면서 거절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공동 투자 펀드를 만들고요. 우크라이나는 자원 주권을 지키는 대신에 미국은 수익 일부와 공급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자원 기지를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쟁 중에도
이 협상을 따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를 가지고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배수진을 쳐버린 거죠.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이 협상이 완성된 건 바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던 교황 장례식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신이 주목하고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그 장소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공식 협상 장소가 아닌 비공식 장소에서 나란히 의자를 맞대고 앉아서 외교적 합의를 마치 드라마처럼 연출했습니다. 마치 이 미국이 마지못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애쓰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히토류를 중심으로 한 아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디어를 다루는데 아주 능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수 위였습니다. 협상의 달인일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를 무대로 연출하는 미디어 프로페셔널인 셈이죠.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일까요? 미국의 지배일까요? 아니면 21세기 자원 패권 전쟁의 성황일까요? 자, 분명한 건 지금 세계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만이 아니고요. 또 관세 전쟁만이 아니고 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의 무기는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이 본격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전략적인 무기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빼앗긴 이상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자원 외교를 확장하거나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을 서두를 겁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우크라이나 협정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게 된다면 러시아는 우리 자원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더 세게 움켜쥐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손을 더 굳게 잡고 서방과 그 경제 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겠죠. 특히 반히토류 연합 같은 미국의 자원 그 전략에 맞서는 새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자원은 단순한 경제제가 아니고 전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무기가 됐습니다. 이 거대한 판 위에서 결국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저는 이번 협상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협상의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한 수 위라는 거를 다시 느꼈는데요. 이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체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 주셨길 바라고요. 도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